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작업하고 계신 것들 GitHub에 업로드 하실 때 여기가 해당 아이디 뒤에 있는 이 이름 있죠, 워크스페이스 이름. 이게 이제 거의 부모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부모 폴더의 밑에 각각의 하위 폴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네틀리 파일을 연동 확인하실 때 이 인덱스라는 이 파일을 이 밖에 있다라는 거 조금 확인해 주시면 페이지 not found 부분에 이제 오류가 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예제 코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있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좀 닫고 여기 보시면 제가 부트스트랩이나 네이버에 관련된 이 폴더들은 제가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GitHub에 올라왔을 때 해당 저작권에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삭제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웠고요. 예, 그리고 EX 1번에 제가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제가 파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EX 2번이라고, EX 2번에 HTML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EX 1번에는 이 파일의 이름을 밑에다가 일단 부트스트랩 샘플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서는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와서 내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스 파일 보실 때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제 코드 얘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코드 이렇게. 엄청 긴 코드 보다가 이 한 줄짜리 보니까 엄청 좀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항상 뭔가를 많은 거를 보다가 좀 작은 거 보면은 좀 부담이 좀 덜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던데.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저장하고 바로 라이브 서버 열어서 이제 해당 코드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라는 이 버튼을 눌려보면 이벤트가 이제 온클릭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클릭했을 때 얼럿이라는 게 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 입력창에 변경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이제 알파벳 문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해서 changed 얼럿이라는 경고창이 떴고요. 그리고 여기는 키를 누를 때마다 경고창이 뜨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on 클릭, on change, 그다음 on 키 다운 이런 간단한 속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확인했던 게 지금 방금 on 키 다운 요거를 봤답니다. 키가 다운도 있으면 up도 있겠죠. 그렇겠죠? 한번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다운 말고 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업 있는지. 키 여기 업 있네요. 여기 업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운 대신에 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 이렇게. 그리고 ER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 붙여넣었습니다. 자, 보시면 얘죠. 키를 제가 눌렸어요. 뗐을 때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고창이 뜹니까? 그 위에 거는 제가 눌렸을 때 바로 나왔지만은 밑에 이 마지막에 있는 얘는 제가 키를 눌린 상태에서 뗐을 때 이게 올라와요. 이해 됩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세요. 다시 이제 메모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뭔가 입력, 변경, 클릭, 뭐 키, 뭐 마우스 이런 것 등을 뭐 입력했을 때 뭔가 변화를 이제 감지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속성으로 봤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HTML이랑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뭐 파일상에서도 뭔가를 실행을 했다면 이제 콘솔상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뭐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지금 또 해볼 거는 해당 뭐 문자열에 대한 뭐 그 문자열 길이, 즉 이게 뭐 몇 글자냐 뭐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한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lert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 끝에 가시면 이 문자열 작은 따옴표 안에 뭐 많고 여기 좀 length라고 되어 있죠. 얘를 좀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굳이 많이 안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길면 뭐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 할까요? 자, 개발자 도구 F12번 열어서요. 그리고 콘솔이라는 탭에 들어와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할 거는 얘를 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언론만 여기까지만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와서 붙여놓고 앞에가 작은 따옴표면 뒤에 닫는 것도 작은 따옴표. 그러면 해당 이게 문자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열에 점을 딱 찍어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L2까지 하시면 length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왔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당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 소괄호로 닫아 주시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 보시면은 그럼 해당 캐스케이딩이란 글자가 몇 글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9글자. 굳이 길어도 뭐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단순히 캐스케이딩 말고도 얘를 복사를 해서 뭐 제가 헬로라 해볼까요? 헬로 이렇게 실행해도 몇 글자? 5글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뭐 자바스크립트 언어 특성상 이렇게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해당 웹브라우저에서 콘솔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VS 코드 상의 파일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쓰진 않았고요. 해당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속성들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자, 확인한 거는 이제 경고창 안에 매개 변수 자리에 매개 변수가 뭐냐면 제가 뒤에 가서 차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괄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변수를 말하는데 매개라는 거는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변수라고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받는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함수를 쓸 때 함수를 제가 사용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뭘 많이 쓰냐면 뭐 호출한다라고 많이 써요. 뭐 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함수 또는 메서드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호출하겠다라고 해요. 호출할 때 내가 입력되는 값이 있는데 그 입력되는 값의 그 이름은 제가 또 인자값이라고 할 건데 그건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매개 변수라는 거는 받는 변수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받는 변수. 일단은 그거 끝날 때까지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왜냐면 우리가 기능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기능을 쓰면은 이 기능을 재사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기능을 따로 정의해서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length도 그렇고 alot도 그렇고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뭐가 되어 있다고요? 내장되어 있다고요. 빌트인 되어 있다고. 많이 쓰이는 것들을 기능들을 안에 내장해 놓고 그냥 그거를 가져다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그 잠깐 이미지 트리 출처도 보여드렸습니까? 최상위에 뭐가 있었죠? 그쵸? 윈도우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쓰면 window.alert이라고 써야 되는데 윈도우를 생략도 가능하죠. 왜? 기본 빌트인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뭐 함수들을 하나씩 그냥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301쪽에 가시면은 301번 라인에 가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엄청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이제 그 뭐 한글로 얘기하면 형, 그 브라더가 아니고 케이스 형, 그죠? 그 형을 말하는데 이게 문자형 형인 건지 숫자형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불리언 타입인 건지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타입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거를 어디다가 이거를 담아서 쓸 건지를 좀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타입을 나눌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변수라는 그냥 곳에 상자에다가 다 때려 넣으면 안 돼요? 뭐 제가 보통 예를 들면은 제가 장난감 집에 이제 애들이 어지러 놓으면은 보통 하나의 장난감 바구니라는 이름 하에 거기다 뭐 자동차 넣고 인형 넣고 전부 싹 다 넣어놔요. 근데 갑자기 이제 첫째가 와서 얘기해요. 타요 찾아줘. 어떻게 찾아요? 다 꺼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장난감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얘는 인형은 인형대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분류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와서 저한테 타요 찾아줘. 그럼 자동차 찾으면 어때요? 좀 더 작업의 효율성이 있죠. 뭔가 빨리 찾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것도 타입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거나 기능을 구현할 때 이 데이터를 문자면 문자만 취급하거나 숫자면 숫자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짬뽕해서 다 처리하게 되면 누가 힘드냐? 우리가 힘들어요. 개발자가 힘들어요. 물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꺼낼 수도 있고. 근데 엄청 이게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갑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타입을 좀 분류를 했다라는 거.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두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불리언이라든지 뭐 여러 타입이 있는데 뭐 일단은 문자열과 숫자에만 조금 그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검색에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데이터 타입이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밑에 샘플로 있는 여기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그러면 기본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타입과 자료 구조가 나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료 구조. 뭐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정적인 웹페이지였다면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전 보통 이게 덤이라고 설명을 하고 보통 제가 박제되어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 박제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박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곤충을 수집해서 이렇게 뭐 박제한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슴 이제 영양이 되네. 머리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막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수정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정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좀 표현할 때 뭐 박제되었다, 뭐 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적인 웹페이지면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HTML에 입력된 내용만 그것만 딱 보여주면 되고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 타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를 클릭하고 뭔가를 이제 작업했을 때 이 반응을 보여주려면은 얘가 숫자인지 얘가 문자열인 건지 얘가 이미지인 건지 동영상인 건지 음성인 건지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 이해 갑니까?
이거를 분류를 해야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렇거든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뭐 동적인 타입,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이 나오는데 여기 불리언 타입, 널 타입, undefined, number, big int, string, 뭐 심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문자열, 스트링 타입을 제일 많이 씁니다. 문자열 타입. 뭐 나머지 뭐 null, undefined, number, big int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스트링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타입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와 문자열을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얼럿이 뭐 아직 제가 객체라는 거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제가 빌트인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다. 그 윈도우죠. 윈도우. 그 안에 있던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얼럿이라는 게 있다. 경고창을 보여주는 거. 자, 그리고 이게 HTML 정적 페이지와 그 자바스크립트의 페이지의 차이점은 동적인 거다. 연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자열을 제가 표기할 때 작은 따옴표를 쓰거나 또는 큰 따옴표를 써서 해당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문자열이라고 이제 하는 기호, 약속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를 묶거나 또는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앞뒤로 쌍, 앞에가 작은이면 뒤에도 작은, 앞에가 큰이면 뒤에도 큰, 그것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문자열은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자열 관련된 기능이 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 스트링이라는 거는 이제 하도 많이 쓰이니까 이게 그 객체인데 뭐 전역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역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찍어보세요. 지역의 범위가 넓어요? 전역의 범위가 넓어요? 당연히 전역이 넓죠. 그러면 이 전역이라는 거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어디서든 다 사용할 수 있다. 일단은 기억은 그렇게 하시고 이 문자열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스케이프 문자는 일단 놔두시고 뭐 정적 여기 메서드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적인 메서드 이렇게. 그리고 뭐 인스턴스 메서드도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상 이 문자열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 메서드 그러니까 즉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문자열을 작업하는 거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열 작업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문자열에서 사용하는 이 기능들은 뭐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없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만큼 중요하고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량이 많아 놓으니까 이거를 미리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씁니까? 아니요.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아까 작은 따옴표로 점 찍고 랭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의미하는 게 그게 문자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열에서 점 찍고 랭스를 바로 쓸 수 있었죠. 아까 제가 전역 기억나십니까? 문자열은 하도 많이 쓰여서 이게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데 플러스 정적으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적인 메소드. 다른 특정 뭐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 안 해도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쓴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랭스랑 같은 이런 것들을 프로퍼티, 뭐 속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속성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몇 가지만. 지금 336쪽에 가시면 해당 문자열에서 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속성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찾아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해당 API나 라이브러리를 전체 목록을 다 외우고 절대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한 게 있으면 해당 언어에 해당 기능이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 API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필요한 걸 발췌해서 쓰는 거지. 전체 목록,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사전 다 외우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스타트 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통계학적으로 일단 접근해라. 많이 자주 쓰는 것부터 먼저 기초를 보시고 그 외에 외부 기능들은 검색해서 그때그때마다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럼 가져다 쓰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좀 이해 가십니까? 네. 여러분 영어 사전 볼 줄 아시죠? 영어 단어는 다 모르지만 사전 볼 줄 알잖아요. 검색할 줄 알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뭐를 어떤 거를 검색하는 키워드만 기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복사를 하시고요. 요거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자열을 뒤에 닷 연산자 통해서 이 문자열에 등록되어 있던 전역 메서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브라우저가 웹브라 크롬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콘솔에 이 문자열에 대해서 이 랭스를 쓰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to uppercase인데 upper 대문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냥 확인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위에는 얼럿이라는 경고창에 제가 담아서 실행을 한 거라서 창이 떴던 거고 지금은 단순 콘솔 창의 결과가 출력이 된 겁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나는 꼭 이걸 얼럿 창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콘솔에 찍던 얼럿 창에 찍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해당 문자열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덱스 오브 엄청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여기 헬로우에 그 O가 지금 다 소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덱스 오브라는 거는 내가 검색하려는 이 매개 변수 자리에 있는 즉 요 값을 이 값에 대한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으면은 마이너스, 있으면은 해당 위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O 하지 말고 E라고 한번 해볼까요? E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콘솔 차, 그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숫자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2라는 게 여기 지금 1로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면 보통은요 스타트가 그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요? 0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0부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인덱스죠. 인덱스. 이렇게 기억하면 그냥 흘려 들어도 그렇지 0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기억이 좀 잘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2라는 거는 뭐라고요? 몇 번째? 인덱스가 1번째 있더라. 근데 우리가 원래는 2가 아니라 5였잖아. 대문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없으면 뭐를 뱉어냅니까? 음수를 뱉어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뭔가 작업할 때 해당 인덱스가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있을 때는 있는 그 해당 위치를 이거를 출력해 주지만 없다면 음수를 뱉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파일을 입력과 또는 출력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예를 들까요? 그런 인스타그램이란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글을 게시를 하시죠. 근데 보통 뭐를 많이 제일 올립니까? 이미지, 사진을 제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미지를 이 인스타그램에서 받아서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각 서비스마다 이미지면 이미지, 동영상이면 동영상, 파일을 따로 보관하는 서버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일 서버라고 칠게요. 이름은 이미지 서버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글을 쓸 때 해당 글은 DB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면
해당 파일은 파일 이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일 이름에 대해서 이름은 DB에 저장이 되고 해당 파일의 진짜 내용은 파일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목록을 이거를 출력을 할 때는 DB 서버에서 해당 그 내용들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불러오게 되면 이제 파일 서버 등에서 해당 인스타그램의 화면을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작업을 할 때 해당 이 파일명 뒤에 확장명 보이시죠? 이게 JPG인 건지 PNG인 건지 JPEG인 건지 뭐 아니면은 JTIT인 건지 모르죠. 그죠? 그럼 이 확장명에 대해서 파일명은 제가 따로 잘라내고 싶어요. 그때 이제 인덱스 오브 이런 걸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자열에 대해서 내가 점 앞에 예를 들면 TEST만 잘라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0, 1, 2, 3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웃긴 게 아니 그러면은 내가 파일명에 대해서 이걸 다 알아? 다 모르죠. 어떤 파일명이 몇 글자가 어떤 유형의 파일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인덱스를 찾기는 찾는데 어디까지 찾냐면은 여기 이제 점 또는 물음표까지 지정을 해서 그럼 이게 점이 지금 어디까지죠 지금? 지금 이제 인덱스에 뭐 4번입니까? 4번인데 해당 이제 이거 점을 여기다 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해서 제외한 나머지 이것만 확장자만 내가 알고 싶다든지 또는 확장자 제외하고 앞에 있는 파일명 이름만 알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라낼 때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덱스 오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열 작업할 때.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조금 이게 어색하고 좀 이게 좀 낯설게 보이는데 계속 제가 했던 말들을 여러 번 작업할 때 보시게 되면 조금 있으면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썼지. 야 이거 내가 해당 파일명이 내가 분류를 한다거나 따로 관리할 때 이거 썼지. 이게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들. 이건 자바건 파이썬이건 자바스크립트건 간에 무조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거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샘플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스프링 할 때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는 공짜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AWS에서 제가 해당 이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배포한 EC2라는 서버가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S3란 파일 서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DB는 제가 못 썼지. 마리아 DB인가? 아무튼 썼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EC2랑 S3랑 그 다음에 RC2인가? RDB라 했죠. RDB. 얘는 뭐 마리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될 건데, 뭐 이게 지금 제가 샘플 테스트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글이랑 네이버는 여러분들의 계정을 제가 따로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이거 들어가시면 이것만 하게 되면 이게 뭐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자 아이디 있죠. 이 들어가서 하면은 글을 쓰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구글로만 지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오스를 지금 세 가지 네이버랑 카카오랑 방금 뭐였죠? 구글이랑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오스만 API 가져와서 지금 쓴 거고요. 이건 그냥 캐럿에서 그냥 해놓은 거고, 그냥 제가 수업용 샘플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샘플로 그냥. 이게 지금 버전이 JPA 버전으로 해당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건데,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샘플 뭐 테스트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없네. 고양이 2개 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그러면 지금 제가 파일을 올렸잖아요. 그럼 해당 파일이 이 두 개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은 제가 AWS랑 S3라는 외부 파일 서버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 받을 수도 있고 삭제도 다 됩니다.
물론 자기 글 쓴 작성자만 이제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여기 뭐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을 쓰게 되면 화면은 그대로인데 밑에 이 데이터만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비동기, 그러니까 레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스프링을 푸트를 JPA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막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글이라든지 이게 엄청 작업을 많이 하는데, 내가 기능을 구현하려는 서비스에 따라서 그게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금 제가 올렸던 거 있죠. 제가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디로 올라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잠깐만, 이게 그 해킹 당하면은 가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좀 2단계 인증을 좀 걸어놨거든요. 잠시만요.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는데. 예,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창 조절하기가 좀 버거운데, 여기 보시면 지금 EC2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해당 프로젝트를 여기다 배포를 시킨 거고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틀리파이 기억나시죠? 그 네틀리파이가 여기 EC2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S3라는 게 이게 객체 서버인데, 방금 제가 고양이 2번하고 3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랑 2번, 3번이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잠시만요.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이렇게 해상도를 조금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고양이 2번이라 보이십니까? 요거 제가 방금 올렸던 그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파일 서버 지금 제가 이게 간 거예요.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RDS 여기 서버에다가 제가 해당 내용을 이제 올렸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됐고, 어쨌든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인덱스라는 이 문자열에서 특정의 기능들을 잘라서 쓸 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마임 타입이라고 해서 해당 그 웹에서 이 해당 파일의 종류가 뭔지를 정의를 미리 해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게 텍스트의 HTML 파일인 거냐, 아니면 텍스트의 뭐 애플리케이션 또는 제이슨인 거냐, 뭐 이런 데이터 타입 종류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쓴다라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맨 앞에서 이 소문자 O를 쓰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이 위치가 나오고요. 여기 0, 1, 2, 3, 4가 되겠죠. 네 번째 위치가 오게 되는 거고, 게다가 이 월드라는 거는 이제 이 월드라는 게 위치가 몇 번째 시작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해당 문자열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주의를 할 거는 여기 보시면 그 362번에 가볼까요? 362번에 가면 주의할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문자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숫자처럼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연산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된다는 건 제가 연산
그 자바스크립트라서 뭐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문자열이랑 이 문자열을 더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썼죠? 1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1을 숫자로 취급한 거예요, 문자열로 취급한 거예요? 문자열로 취급한 거예요. 문자열로. 그래서 해당 문자열 두 개를 이거 여기서 더하기는 함수가 컨캣이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열을 붙이는 기능의 함수가 컨캣인데,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더하기 연산을 써더라도 해당 두 개 문자열 더하기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되지? 하면 이거 뭐라고요? 문자열이랑 문자열을 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문자열이랑 문자열을 더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한번 이거 확인만 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 개발자 도구에 잠시 가서 우리가 아까 뭘 했죠? 그 방향키 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방향키 위로 해보시면은 해당 이제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나머지 뭐 트림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메서드들은 한번 찍어 보시면 얘 기능이 뭘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한 번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작은 따옴표 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 2가 나오겠죠. 그거는.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371번으로 가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대입 연산자라는 게 나옵니다. 뭐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방금 제 데이터 타입을 먼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이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문자열 그리고 정수 넘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자열로 작업을 많이 하는 건 알겠고, 그럼 이제 문자열이 종류도 많고 개수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제가 앞에 HTML 할 때 div 태그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제가 어떤 div를 특정 div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법이 id라는 걸 쓰거나 또는 클래스라는 걸 써서 이름을 붙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라는 것도 내가 작업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 변수라는 공간에 담아서 쓸 건데, 그죠? 그럼 변수도 엄청 많죠. 그럼 그 변수, 특정 변수를 지정하려면 또는 선택하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똑같이 이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그 이름으로 해당 변수를 선택도 할 수가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죠? 사용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대입연산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 배웠던 이꼴 있죠? 1은 2와 같습니까? 할 때 1 이꼴 2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비교연산자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여기 프로그래밍에서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에 뭔가를 할당한다,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보통 왼쪽에 변수명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이거를 갑자기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리터럴, 아직 변수에 할당하기 전에 값들, 이제 뭐 리터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값을 해당 변수에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럼 담아둬야 그 담아둔 변수를 가지고 옮기겠죠. 뭐 1번 파일에서 2번 파일을 옮긴다든지, 뭐 1번 페이지에서 2번 페이지를 옮긴다든지. 그러니까 뭔가의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딘가 일단 1차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 일선에서 작업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변하는 숫자이고요. 반대되는 개념은 상수예요.
그 상이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이라는 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라는 개념과 이 변수라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equal이라고 썼던 이 연산자를 이제 이름을 대입 연산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이제 오른쪽에서 어디로 할당 대입을 합니까? 왼쪽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x라는 변수는 1이라는 값을 할당 또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메모리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바에 가게 되면은 좀 더 뭐 객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해당 변수가 어쩌고 저쩌고 메모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좀 더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메모리는 뭐 스택이라든지 뭐 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거고요. 참고로 지금은 메모리 관리를 C에서는 저희가 직접 설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대부분 관리를 해줍니다. 뭐 자바스크립트가 관리를 해주건 뭐 자바가 관리를 해주고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값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을 한다. 이것만 일단 좀 기억을 하시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전역 변수가 어떻냐, 뭐 지역 변수가 어떻냐라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바에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사용 이렇게 합니다.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을 한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지금 392번 주라고 있습니다. 두 개를 여기서는 2를 1번에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냥 뭐 개념상 설명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볼 일도 거의 없어요. 그냥 뭐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변수를 왜 쓰는지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엄마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당 전화번호를 엄마라는 변수에 이걸 담아놨어요. 그럼 내가 엄마라는 것만 변수만 호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이버를 기억하지 네이버 공인 IP 몰라요. 그러니까 공인 IP가 뭐 몇십 점 그렇게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름으로 도메인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변수가 이런 느낌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쓰게 되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들이 많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가 제가 style.css 파일을 뽑아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 파일을 따로 빼내지 않는다면 어때요? 각각의 1번, 2번, 3번 HTML에 들어가서 각각 CSS 작업을 몇 번 하셔야 됩니까? 그 개수만큼 하셔야 되죠. 근데 이 스타일이라는 CSS 파일을 따로 빼니까 어땠습니까? 그 파일을 한 번 변경하니까 그 파일을 가져다 쓰는 문서들은 전부 다 적용이 다 되었죠. 어때요? 가성비 있고 효율성 있고 캐스케이딩이 되었고 부모에서 자식으로 적용이 바로 1타 4피가 됐죠. 똑같아요. 변수라는 것도 변수 없이 작업을 하면 되지만 엄청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힘들어요.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만든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요청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 유지보수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죠? 유연하지 않게 재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엄청 힘이 듭니다. 뭔가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해도 엄청 힘이 들고 뭔가를 변경을 하려고 해도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 변경해야 되는데 파일 8개, 10개 다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변수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따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부트스트랩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각각 컴포넌트를 다 만들어 놨죠. 그걸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 카카오 오븐 기억나시죠? 요소들 가져다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egoing이라는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해당 큰 따옴표 안에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수작업으로 한 번, 2번, 3번 바꿔도 되지만 얘를
egoing이라는 거를 이 변수 name이라고 담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변수 한 개만 변경하면 이 변수를 사용하는 세 개가 1타 몇 피 되는 거예요? 3피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 아시겠나요? 변수를 쓰면 요게 좋다. 요렇게만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이제 그 426번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한 4분 정도 남았거든요. 좀 쉬시다가 뭐 궁금하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50분 되면 그 식사하러 좀 가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 네.